키움증권 해외주식 혜택 총 집합 40달러 지원받고 수수료 할인 혜택도 누려보자.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주말 정규 라이브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오늘은 주간 뮤즈미 시간을 간단하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22일이네요. 네, 오늘 제목은요. 그럼 테이퍼링을 하지 말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화두가 테이퍼링, 물론 델타 변이 여러 가지 있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죠.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된다 그러면 그때 한번 테이퍼링 얘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하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처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테이퍼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영상도 보시게 되면 테이퍼링 불안에 금융시장 요동치고 있다. 이건 한국의 얘기입니다. 코스피가 3,100선이 붕괴됐다. 또 한 가지는 연내 테이퍼링이 공식화되고 있다. 그래서 증시가 빠졌다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출연하고 있는 3프로 방송에서도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테이퍼링이 가시화되고 있는 구간이다. 구체화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내용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사로 보게 되면 대출 규제, 테이퍼링이 주가 하락에 사실 이제 단초를 마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 증시 전망에서도 이번 주에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얘기되지 않을까, 그런 게 관건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좋은 기사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두려워하고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어갖고 그걸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말씀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차원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오히려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어떠한 업종,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시장을 보게 되면 2020년 3월 23일부터 2021년 8월 16일까지 354일 만에 S&P 500 지수가 100% 올라왔다는 기사가 전해졌죠. 2배가 올라온 겁니다. 354일이면 상당히 짧은 기간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거의 기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균 한 100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만 한 3분의 1밖에 안 된 기간에 올라왔다.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시기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 테이퍼링 쪽으로 관심이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조금씩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2배가 올라오다 보니까 빠져야 되는데 그 빠지는 이유가 이 테이퍼링의 어떤 그 이유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제 이렇게 올라온 시장에서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 논의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적어도 이제 9월부터다 언제부터다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믿었던 연준이 우리를 버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를 버리는 것인가? 누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버린다. 그러니까 연준이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쏟아부었던 그런 양적 완화, 거의 돈을 뿌렸죠. 그런 것들이 안 한다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고, 사실 이제 걱정하는 이유를 또 보게 되면 작년도, 아니죠. 2013년이죠. 한 8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을 좀 보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2013년이었죠. 2013년에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딱 4월부터 5월까지의 테이퍼 텐터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5.6% 풀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빠졌다는 겁니다. 빠진 거죠. 그러고 나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사실 이제 5.6% 빠지고 18.8% 리바운드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이렇게 요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죠. 요 구간을 걱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는 좋은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미 경험했다.
예, 이미 경험했다. 요걸 다 이거 이 차트 내려왔다가 반대겠다는 요 그림을 못 본 분이 있습니까? 거의 다 봤습니다.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 빠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다면서 이 그림을 예상하시면서 아마 반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는 연준의 소통 능력이 2013년과는 완전 달라집니다. 예, 그때는요 할 거야 말 거야 뭐 계속 말만 오가고 할 듯 말 듯 했죠. 그 다음에 2013년에 이게 5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돼갖고 12월까지 얘기가 되고 나서 쭉 이렇게 지속이 됐거든요.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모습 보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했던 거 하고 나서 정확하게 금리 인상은 2015년도 12월에 금리 인상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 나온 거죠. 그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루한 이제 금리 올릴까 말까 올린다 만다 곧 올릴 거야 굉장히 시장을 괴롭히죠. 그러다 결국에 12월에 올리거든요 금리를. 그만큼 소통이 완전 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꽝이었죠. 옐러그자 있을 때였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연준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있고 연준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오늘부터 하겠다, 뭐 내일부터 하겠다, 오늘부터 얼마를 줄이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미 경험했고 소통 잘한다 그러면 이게 안 빠진다는 얘기를 할 수 없겠죠. 빠지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제가 한번 그림과 같이 봤거든요. 어떤 그림이냐면 2012년 5월부터 처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기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 끝난 때까지 2014년 5월까지 했죠. 그러면 요 같은 기간 동안을 같이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올해 언제부터 얘기가 시작됐나? 8월 20일 날 시작했다고 보고 같이 한번 그려본 겁니다. 사실 올해는 짧죠. 작년도 8월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한 건데 좀 기간이 짧지만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그 모습과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모습이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이 언급될 만한 테이퍼 텐트럼이 나왔던 그 시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지 이렇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2013년도의 주가의 모습과 지금까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그러면 진짜 2013년처럼 주가 좀 빠지겠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테이퍼 텐트럼, 그러니까 이미 이 그림도 마찬가지 다 알려진 그림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서 내려온다고 보통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그림 보신 분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근데요 2013년 테이퍼링 배경과 테이퍼 텐트럼이 나왔던 그 시기와 현재 배경을 본다 그러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테이퍼는 왜 합니까? 테이퍼링은 왜 합니까?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채권을 매입하는 걸 줄이는 거죠. 줄이거나 이제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건 금리 인상 전에 연준이 할 수 있는 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돈을 뿌렸던 것들을 조금씩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거 나쁠 때 하는 겁니까? 좋을 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2013년 테이퍼를 했던 시기를 보게 되면 실업률이 7.5%.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GDP 성장률이 2% 미만. 좋은 거야, 나쁜가요? 인플레이션 1.7%. 좋은 거야, 나쁜가요? 예, 별로 느낌이 없죠? 근데 현재는요, 실업률이 5.4%. 물론 최고의 수치는 약 3%였죠. 그걸 아주 최고의 정말 거의 100년 만에 낮은 수치고요. 그 다음에 GDP 성장률 역시 40년 만 최고치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작년도에 기저효과다 얘기하지만 실제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1.7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시겠지만 CPI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CPI, 코어 CPI 보게 되면 4 내지 5%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중고차의 가격도 올라가고 다 그런 것도 이바지했지만 어쨌거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딱 놓고 보면 사실 이런 시기에도 했거든요. 테이퍼링을. 이 정도의 성적표를 가지고도 시장을 쪼인 겁니다. 더 버블이 낄까봐.
근데 이거 보시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작년도에 코로나 겪은 어떤 그 수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거 5.4 물론 3%보다 높죠.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 GDP 성장도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꾸준히 좋아지고 있죠. 정말 물가가 뭐 물론 일시다라고 하고 있죠. 일시다. 잠깐 올라온 것.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저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소비재 물품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늘 얘기했지만 킴벌리 클락이라든지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기업들 다 올리고 있죠. 근데 이럴 때인데 이때는 이게 좀 그렇다?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국가 위기 수준의 정책이 어떤 정책입니까? 뭐 엄청나게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그 부양 정책 투표고 통화 정책 막 했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갖다 쏟아부었죠.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무기한 유지가 되면 위험하다. 예. 이제 줄여야죠. 계속 돈을 풀 수 없잖아요. 막 달러를 찍어서 막 뿌리잖아요. 헬리콥터 머니라는 용어처럼 막 뿌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까지 할 수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줄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파티를 즐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가오고 있는 건데 실제 많은 분들이 지금 테이퍼링 자체를 나쁜 거고 약간의 그 동전 양면처럼 나쁜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시는데 실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이 흘러감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면 좀 나아지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변화가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 테이퍼링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잘 갔던 기업들이 조금 조정받는다 그러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시장의 어떤 체질 변화가 일어날 때 겪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제 한국으로 우리 사람 몸을 치게 되면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보통 알러지 반응이 일으키는 분이지 않습니까? 잠깐씩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GDP에 차지하고 있는 연준의 자산을 보여주는 건데요. 금융위기 때 한번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한 15%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었습니다. 근데 25%까지 늘렸다가 그때 테이퍼 텐트럼 2013년에 나오는 걸 얘기하면서 시작해서 테이퍼링 진행이 됩니다. 쭉 해서 자산이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팬데믹 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현재 아시겠지만 연준의 자산이 거의 GDP의 한 4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에 뭐냐 어떤 걸 그냥 이대로 간다고는 뭘 많은 분들이 얘기할까요? 버블. 예. 이제 버블이죠, 버블. 버블이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준이 너무 버블이 심하다 내지는 이제 뭐 우리 군두라우 형님 그 다음에 뭐 루비니 교수 같은 분이 나와서 뭐 이제 차산이 끝났다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많이 커졌기 때문에 자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준도 역시 마치 13년처럼 2013년도처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아니고 이건 당연한 수준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월가에 한번 이제 앞으로 할 일을 한번 제가 기준을 한번 세워봤는데요. 월가의 어떤 평균 의견이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이제 올해죠. 올해 9월부터는 명확한 수치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줄이겠다. 매월 채권 매입을 얼마만큼 줄여나가겠다라는 어떤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말 내년 초에 매입이 축소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이거 수치까지 제시하고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배경은 언제였냐? 2014년 5월부터 언급이 되고요. 2012월부터 축소가 시작됐다는 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7개월이기 때문에 보통 7개월 정도 후에 한 거거든요. 이것도 7개월 정도 후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연말부터 연초까지 약간의 그 범위를 넓게 잡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수많은 아이비들은 2023년부터 첫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한 2년 뒤의 얘기죠. 이렇게 가는 게 순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뭐 제가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좀 그동안 누려왔던 어떤 그런 굉장히 부양책들의 어떤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깎아먹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런데 본부장님 그럼 테이퍼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건데
올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예, 그러니까 경기가 다시 한번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이퍼링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 내려오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그 이유 한번 찾아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경기가 안 좋으면 보통 이렇게 되죠. 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금리 환경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경제 환경도 포함이 되고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는 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내려갑니다. 예. 뭔가 좀 뭐랄까? 침체가 올 것 같아? 내려갑니다. 예. 그런 거 다 반영하는 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처럼 테이퍼링 할 만큼 정도의 경기가 좋은데 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내려갑니까? 보통 전문가들은 뭐 지금 현재 시기에 되면 1.6이나 1.7 나온다고 봤는데 그거 왜 이럽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예. 이거 이유는요. 부양책이 끝난다 라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반영이 된 겁니다. 예. 정부 부양책, 지금 인프라 부양책 나와주고 있고 막 돈을 뿌렸죠. 예, 뭐 1인당 300달러 주고 뭐 막 통장만 넣어줬죠. 그랬던 것들을 점점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9월부터 아마 실업자에 지급됐던 정부 보조금이 아마가 이제 끝날 겁니다. 9월부터 대부분 다 9월이면 끝나요. 그런 거 부양책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물론 인프라 같은 것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개인적으로 주어졌던 어떤 이런 수많은 부양책이 끝난다는 것들을 예상하면서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안 주면 어떡하지? 물론 그렇게 상관없죠. 급한 분을 끄자는 거지 뭐 계속 나라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간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해. 마치 경기가 침체가 나올 만한 구간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금리 하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국제순위 하락이. 그래서 지금은 잠깐 나오고 있는 부양책에 대한 그런 약간의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10년물 국채율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올라가는 건 정상인데 곧 저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내일 올라갈지 모레 올라갈지 1년 뒤에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014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1.63에서 3%로 급등합니다. 2배로 올라가죠. 예. 아직까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델타 변이가 약간 희석시키고 있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잖아. 인플레이션 일시잖아. 여러 가지 있죠. 뭐 델타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양책이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특히 인플레이션이 일시다 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못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죠. 하지만 솔직히 인플레이션 일시입니까? 물론 일부는 일시죠. 하지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델타 변이가 언제까지 이제 이어지겠습니까? 국가 변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좀 줄여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주의를 한번 해보자. 여기에는 대응이 필요하다. 반드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테이퍼링 온다 그러면 여러분 주식을 팔고 도망갈 게 아니고 대응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너무 뻔하잖아요. 대응이. 뭐 하면 돼요? 이게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은행주 사면 돼요. 은행주. 제일 대표적인 은행주죠. 은행주잖아요. 은행주. 최고의 수혜주 아닙니까? 최고의 수혜주. 은행주가 재미없어요? 퍼포먼스가 재미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S&P 500 두세 배 가죠. 지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장 최애 종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C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테이퍼링을 또 한번 우리가 포트폴리오 다변화시키는 하나의 기회다라고 삼는 거죠. 기회다. 담아갈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으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본부장님, 은행주만 사면 뭐예요? 장이 다 빠져갖고 막 진짜 작살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으로 한번 우리가 있었던 2013년 이후에 주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신 내용인데 제가 일부러 오늘은 원문을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2013년 테이퍼 텐트럼으로 일단은 연준 정책이 바뀌었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의 모습인데요. 요게 언제냐?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의 모습이죠. 7 months 나오죠. 예.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월달 테이퍼 텐트럼, 그러니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5.6%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S&P 500 지수는 10.7%, 스몰캡 주식은요 16.3%, 인터내셔널 이쿼티,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 입장에서 보면 해외 주식이죠. 해외 주식은 4.8%, 그다음에 채권은 1.5%. 역시 미국 주식 짱이다. 예. 그다음 미국에서도 스몰캡이 짱이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테이퍼링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미국 주식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왜냐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달러가 엄청 올라가요. 테이퍼링 들어온다 하면 그건 당연한 거겠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예, 지금 달러 가치가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올라가거든요. 지금 한국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아닙니까? 그 정도 왔죠. 꾸준히 올라가 1200원도 갈 수 있죠. 그럼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 많이 빠집니다. 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건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 더욱더 S&P 500 지수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몰캡 더 집중하시거나, 그건 뭐 각자 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뭐라 했죠? 은행주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미국 은행주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과 난 이렇게 대응해야지 하시는 분들 차이가 생기는 건데, 그거는 꼭 당장은 모르겠지만 한 1년 지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가 되면 그렇게 이렇게 그 약간의 대응을 하신 분들과 대응 안 하신 분들 차이는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테이퍼링 걱정할 때가 아니다. 테이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테이퍼 안 하면 그 수많은 국가의 빚을 다 떠나야 되는 거죠. 연준이 굉장히 부실해지는 거죠. 나라가 부실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흥청망청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엔 뭐가 나오냐? 다시 한번 버블론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바에는 경기가 좋을 때 테이퍼링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만 그때의 변화는 어떤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매매에 대한 형태들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데,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국에 시장도 올랐고, 그 다음에 10년 국채 수준이 올라가면서 금융주에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여러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한다고 그러면 뭐 여기서 막 갑자기 뭐 주식을 팔거나,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가져가야지 해서 뭐 이래서 뭐 이번이 국가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중국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오늘 보시면서 테이퍼링 오긴 올 건데, 물론 약간의 조정이 있겠죠. 지금까지 누려왔던 여러 가지 바뀌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국가에 돈을 풀고 막 이렇게 했던 어떤 부양책들이 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만 잘 유지하면 걱정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오늘 강의를 보신 분들의 느낌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다 드렸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주간 뮤지엄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박수까지는. 이겁니다. 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야, 네. 대박입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에 저희가 드디어 네. 그 대회를 참여하게 됐는데요. 네. 그 유명한 브랜드 아닙니까? 무작정 유명 따라하기. 브랜드죠. 길벗 네. 출판사죠. 서점에? 서점은 21일부터 발매가 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뭐 주문할 수 있겠죠. 주문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세상에 처음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미국 주식 답이다는 약간 교과서적인 책이고, 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는 어떤 책입니까? 그 교과서 플러스 자습서의 역할까지. 자습서까지. 교과서뿐만 아니라 자습서죠. 그리고 사실 미국 주식의 답이다는 약간 수준이 높을 수 있어요. 처음에 보기에는 약간 거시기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왕초부터 중급 초반까지 하는 거를 무작정 따라하기 책 시리즈의 그냥 그 포맷 그대로 갔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고생도 바가지로 했죠. 예, 그 엄청. 과정 좀 잠깐 말씀해주세요. 최근까지 고생한 것 같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교정을 했고, 또 일부 내용을 삽입하거나 빼기. 2년 걸렸습니다. 정확히 2년. 예, 상당히 오랫동안 진짜 한 몇 년을 쓴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전과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전과. 그러니까 예전에 전과를 공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과 모르세요? 전과? 전과는 초등학생 때 전과 뭐죠? 교학 전과인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 출판사 모든 전과? 기본적인 내용 플러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책에 담았기 때문에, 네. 저는 솔직히 글쎄요, 1등은 아니지만 네. 한 10위권에 올라가지 않을까, 판매 부수. 저는 그런데 욕심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진짜 이 책은 2년 걸린 게 맞아요. 또 2년을 썼습니다. 물론 매일 쓰진 않았지만 2019년 가을에 쓴 것도 있고 금년 쓴 거 있고 또 업데이트. 제가 또 본부장님이 안 그렇지만 저는 입이 좀 가볍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나, 저도 되게 입이 궁금해, 간질간질 거렸는데, 네. 솔직히 출판사 약속 때문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네. 엄청 잘 팔릴 것 같아요. 저는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있어야 되는 책이죠. 예, 하여간 좋은 거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성원을 부탁드리고, 네. 주변에 널리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친절한 박 선생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좋은 내용이니까요. 네. 검색하면 아무튼 예스24에 미국 주식 뭐 네이버에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또 어떻게 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참, 그거 혹시 네. 이벤트까지만 혹시 저희가 뭐 보통 뭐라고 그러죠? 북콘서트? 콘서트에 바로 이분이 나오죠. 사실 9월 12일인데 날짜는 일요일날 저녁이라면서 하는 시간이 일요일 날 7시에 7시요? 예, 워낙 이제 그렇게 보통 하나 봐요. 저희는 이제 그 밤에 안 다니는데 네. 보통 저녁에 행사를 많이 하나 봅니다. 그래서 네. 일단 합정역 근처에서 네. 준비된 공간을 사는 거니까 네. 그거 나중에 한번 확정이 되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